저성장, 저물가, 저금리라는 소위 3조 시대를 세계 경제 전망은 어떻게? 일본과의 경제 전쟁까지 4차 산업혁명 대응 계획 출산율이 낮아지고 고령화가 빨리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 부동산 정책 관련해서 민생과 혁신 성장을 위한 규제를 재설계하고 총리님께서 총리님 그렇죠 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본 측이 과거사 문제를 걸고 갑자기 핵심 부품 3가지 수출 규제를 강화하겠다. 여기서 촉발된 것이지요. 대통령께서도 이 문제를 매우 엄중하게 보고 계시고 많은 우려를 하고 계십니다. 부품 소재 장비의 지나친 대일 의존에 있었고 그것이 일본이 아니라 하더라도 어느 한 나라에 지나치게 편중돼 있을 경우에 항상 올 수 있는 리스크지 않습니까? 수입처 다변화, 국산화, 우리 국내 생산 역량의 확충 이런 건 서둘러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업종에서도 부품 소재 장비를 직접 제조하는 업체들, 신산업의 선두주자들 이미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기업인들도 함께 머리를 짜서 미래 전략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한일 경제 마찰의 위중함을 충분히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것이야말로 재해가 아닌가라는 의식으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어차피 내년 예산으로 해야 되겠지만 몇 개월이라도 더 빨리 시작하기 위해서 최소한 1,200억 이상을 국회에 정중히 요청드릴 생각입니다. 소비 지수는 약간의 등락은 있었습니다만 대체로 하락 추세고요. 수출은 작년 12월 이후 감소 계속하고 있습니다. 수입 또한 감소하고 있습니다. 미국을 빼놓고는 거의 모든 나라가 저성장 1%대 또는 일본처럼 0.89 이런 성장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경기가 위축되고 경제가 감속하고 있을 때는 재정이 제 역할을 해줘야 된다라는 것은 많은 분들이 동의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손 놓고 재정이 내버려 둔다면 성장률은 더 낮아지고 약자는 더 고통을 받게 돼서 결국은 복지 부담이 늘어나고 그리고 경제는 더 나빠지고 하는 그런 악순환에 빠지기 때문이다. 그걸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재정의 역할을 해야 되고 바로 그런 점에서 IMF는 우리에게 추경 편성을 권유했고 OECD도 재정에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 이렇게 우리한테 권고했습니다. 혁신을 위해서 몇 가지 노력을 해왔습니다. 우선은 포지티브 규제, 법에 써진 것만 할 수 있고 나머지는 못한다. 이게 포지티브 규제입니다만 그걸 네거티브 규제, 금지되는 거 빼놓고는 나머지는 다 할 수 있다. 이게 네거티브 규제인데요. 그렇게 포지티브를 네거티브로 바꾸는 노력을 해서 현재까지 235건을 개선을 했습니다. 두 번째, 규제 샌드박스. 일정한 범위 내에서는 먼저 하고 나중에 규제 필요 유무를 판단하자. 현재까지 금년 1월에 시작해서 68건을 승인했습니다. 연내 100건이 가능할 걸로 봅니다. 혁신 성장은 기본적으로 성과가 나오는데 시간이 걸리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약간 좋은 징조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 작년 통계입니다마는 신설 법인 수가 10만 개를 넘어서 사상 최대를 기록했고요. 벤처 투자가 3조 4천억 원, 이것 또한 사상 최고입니다. 최근에 부분적이지만 유휴 자금이 벤처, 4차 산업혁명 분야에 흘러가고 있다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요. 대기업들도 4차 산업 분야, 혁신 창업 분야에 눈을 뜨고 계시는 것이 그런 좋은 신호라고 생각합니다. 컨트롤타워는 4차 산업혁명위원회입니다. 위원회인데 민관 합동의 위원회가
집행 기능을 갖기 어렵고요. 예. 그래서 일정한 한계가 있습니다. 그에 대한 보완으로서 4차 산업혁명에 부응하는 데 필요한 혁신성장은 기획재정부가, 그리고 R&D는 과기부의 과학기술혁신본부라는 걸 따로 만들어서 그쪽에서 컨트롤 타워를 맡도록 하고 있고, 4차 산업혁명에는 민간과의 통로 역할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R&D에서도 5만 건 이상의 이 연구 과제에 분산되어 있는데요. 우리 산업의 미래를 위해서 전략적으로 매우 필요하다는 분야에 대해서는 집중적인 R&D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런 생각도 합니다. 따라서 산업정책으로서 아까 말씀드린 예산의 정액뿐만 아니라 R&D 분야에서의 전략적 선택과 집중, 이런 것도 저희들이 함께 고려하고 싶습니다. 국내에서만도 기초자치단체 226개 중에서 비교적 높은 출산율을 자랑하고 있는 곳이 딱 2군데밖에 없습니다. 전라남도 해남이 좋았을 때 2.67인가 2.34 정도까지 올라갔고요. 세종시가 1.8명 정도입니다. 아까 직업의 안정, 양성 평등, 궁극적으로는 경력 단절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어지는 사회를 만드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정책, 이렇게 설명해 드릴 수 있겠고요. 그 결과는 전국적인 부동산 시장의 안정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약간의 우려는 전반적인 경제 여건의 하강, 이것이 부동산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아닐까 생각합니다만, 그러나 그러한 고통에 대해서도 정부가 더 세심한 마음으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